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안녕하세요.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민경우입니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오늘 경우 있는 밤 7번째 밤은 저의 책 스파이 외전 2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요즘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 내리는 여름밤 저의 책 스파이 외전 2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최근 이 책이 출판된 이 책이 스파이 외전 2입니다. 제가 스파이 외전 1에서 한민전과 군자산의 약속 등 주로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수기 형태로 넌픽션 형태로 다루었다면 스파이 외전 2는 좀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하면 사실 저 자신도 운동권 이야기를 이렇게 반추하면 할수록 새롭게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운동권 이야기들이 많이 퍼진 듯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그냥 스쳐버린 내용인데 제가 이것들을 음미하고 반추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면 한민전 얘기인데요. 그 80년대 후반에 수사파들이 주로 김일성, 김정일, 조선노동당과 결부돼서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0년대 후반의 운동권들은 한민전이라고 하는 조선노동당의 위장기구를 중심으로 결속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민전 노래를 부르면서 수사파 활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정작 한민전은 사라지고 조선노동당,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어떤 본말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거를 생각하면서 북한의 대남 전술의 본질이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안 당국에서도 잘 하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북한이 68년에 통역당 사건이 나니까 통역당을 해체하는 대신 통역당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통역당이 살아있다는 주장을 1985년까지 무려 한 20년간 끌고 옵니다. 그래 놓고 85년에 한국민족민주조선이라는 위장 조직을 만들어서 주사파 학생들이 조선노동당이 아니라 한민전에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조선노동당에 충성을 다한다고 할 경우 아무리 주사파라고 하더라도 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투쟁의 규모가 작아지는 대신 조선노동당이 아니라 한민전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주사파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투쟁의 규모나 양상이 훨씬 더 커집니다. 만약에 북한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민전이라는 위장 도구를 두고 활동을 했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주사파의 규모와 어떤 위력을 통해 봤을 때 북한의 이런 조치,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아니라 조선노동당의 위장 도구를 전면에 두고 남한의 주사파 활동을 배후 조정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이 거대한 투쟁 규모들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스파이 외전 2에서 북한의 대남 전술의 핵심을 위장으로 봤습니다. 위장. 그런데 이런 북한의 대남 전술의 핵심을 위장으로 본 거는 조금 과도한 평가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안 당국에서도 잘 하지 않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주사파에 대해서 음미를 하면서 갖게 된 좀 독특한 좀 내놓고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스파이 외전 2에서는 스파이 외전 1에서는 한민전과 군자산의 약속과 같은 것들을 폭로하는 게 중심이 있었다면
스파이 외전 2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주사파의 내밀한 이야기, 내밀한 스토리들을 소개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사파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건설적인 진전, 진보를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여전히 주사파 일부는 공안적 시각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민주노총, 대진연 이런 친구들은 8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주사파 혁명 조직, 주사파 간첩 조직의 직접적인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폭로하고 단죄하는 활동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것을 넘어서서 과거에 엄청난 규모의 주사파 활동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주사파적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정치 정세에 그런 과거의 편린들, 과거의 생각들을 조금씩 이렇게 묻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파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나 반성들이 없다면 주사파로 흘러나왔던 그러니까 주사파스러운 사상 또는 감성의 편린들이 지금 녹아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 독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독재는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검찰이 실제로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현재 정권이 검찰 독재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됐고 그 다음에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는 등 검찰 독재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 검찰 독재라는 말은 현재 상황이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검찰 독재다 이렇게 도출된 개념이 아니고 87년 중후반기에 주사파들은 또는 급진운동권들은 그러니까 공안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등을 파쇼 공안 통치라고 보고 그것들을 해체하라고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습관, 관성, 생각들이 남아서 사실은 덮어놓고 검찰 독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에 공감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87년 6월 항쟁, 90년대의 거리 투쟁 속에서 주사파스러운 생각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받았다면 하기 어려운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현재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공안적 시각에서 주사파 간첩 활동을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건 버젓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80년대 중후반에 주사파 간첩 조직을 직접 인적으로 계승한 집단으로 그에 대한 대체가 필요하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80년대 중후반에 한국 사회를 전복하고자 했던 생각들이 80년대 중후반 대학가를 시작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중년의 시민들이 검찰 독재, 조중동, 그다음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파 문제를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으면 그런 현재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파를 해명하는 작업이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 문제랄지 저출산 문제랄지 지역소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해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연원되었던 문제들을 해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주사파 문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해결하고 공부하고
어떤 해결의 단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책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1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파의 은밀한 특징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정의란 무엇인가? 주사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책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말로 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말을 빌리자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 1부고요. 2부는 21대 국회, 22대 국회의원들을 주로 분석을 했는데, 이 책이 늦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대 총선 결과를 보고 22대 국회를 분석하는 건데 굉장히 특이한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읽기 어려운, 보기 어려운 것들이 사실은 주사파 문제를 관심을 가지면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문사철이랄지, 그 다음에 군대 문제랄지, 그 다음에 중상위권 대학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3부는 운동권 평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중에서 운동 경력이 아주 진한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를 했는데, 이하경 의원이랄지 난민전 투사 출신입니다. 김윤덕 씨는 민혁당 전북지역 책임자로서 우리나라 최고위급 간첩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전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권 인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개 질의가 있는데, 공개 질의는 22대 4월 10일 총선에서 제가 임종석, 정청래 의원들에게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거는 왜 했냐면 결국은 이 안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민주화 운동이 2024년에 무엇인가 하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소개한다면, 제가 볼 때 87년 직선제를 고비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민주화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친북 통일 운동으로 분류하는 게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고, 그에 따르면 임종석이나 정청래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주목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이 주사파 또는 운동권에 대해서 다소 오해하고 있는 거, 그것들을 소개를 할 텐데요.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 잘 모르면서 오해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신빙성, 신뢰성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전대협 임종석이 그러니까 4.10 총선에서 공천이 탈락되니까 마치 이제 운동권이 탈락된 것처럼, 많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대협 2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체제가 운동권에 의해서 완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대협, 그러니까 이재명과 주사파와의 관계인데, 이재명과 경기동부 사이의 관계인데, 이재명과 경기동부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경기동부는 주로 진보당으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주로 대권 도전으로 향하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대협이 물러서면 더 극악한 한총련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설은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총련은 워낙 지금 쪽수도 작고, 그 다음에 세력도 약하기 때문에 전대협에 이어서 한총련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전대협에 이어서 전대협 2기가 들어선다. 이게 2기가 들어섰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고요. 아마도 한총련까지 연장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전대협 2기가 끊기면서 운동권이 주류가 되지 않는 전혀 다른 사회, 다른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들이 좀 있어서 주사파 문제를 주사파 문제를 더 진전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풍부한 객관 사실에 기초한 좀 풍부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책을 쓴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사파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한번 연락을 주시죠. 토론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제가 제 생각들을 이 자리에서 담아놨으니까 혹시 읽어보시고 만약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이 되면 좀 생각을 좀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파 청산 또는 운동권 청산 운동 흐름이 어떤 풍부한 사실에 기초해서 섬세한 사실에 기초해서 전개되어야만 그 운동이 생명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7번째 밤 스파이외전 2를 전체 스케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여러 날에 걸쳐서 스파이외전 2와 그것을 통해 본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7번째 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 8번째 밤에도 스파이외전 2와 함께 하겠습니다. 비 내리는 여름밤 좋은 꿈 꾸시길 바라면서 경우 있는 밤 더 리더 7번째 밤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 주 8번째 밤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굿나잇!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